네,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과 더 가까운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 전달해 드릴게요. 재밌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뛴다, 꽃보다 중년. 네, 지금부터는 중장년 재취업 콘서트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강원복 사무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역협회 일자리지원센터 김영희 센터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업 사례를 발표해 주셨죠. 고려자연식품 홍성윤 대표이십니다. 네, 그리고 사례자로 발표를 하신 김재경 대표님, 강동수 선생님, 홍승두 팀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하다가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중장년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노하우와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그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수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을 만나오셨잖아요. 중장년이 재취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거 꼽으실까요? 예. 네, 들리죠. 앞서 이제 세 분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보통 이제 고용부에서 평균 우리 구직 활동하는 기간이 중장년들이 5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합니다. 뭐 그 이상 더 걸리시는 분들도 이제 기간이 계시기는 하겠지만요. 재취업 활동 포기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해도 남보다 더 열심히 좀 차별화돼서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노력 굉장히 뻔한 얘기인 것 같죠.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바로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60대 초반에 취업 활동을 하셨잖아요. 김재경 대표님 같은 경우에.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예, 아무래도 나이에서 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네. 예, 일자리는 부족하고 또 찾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고 예. 그런 면에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강동수 선생님은 그래도 좀 젊은 편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건강 관리, 그러니까 저는 99% 긍정맨인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하루 종일 세어보니까 한 100번 정도는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늘 전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마 젊음도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50대가 되면요, 사실 생애 주기상 돈이 가장 많이 들 때거든요. 사실 대학생 자녀 두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자녀 보통 2명 이상 두셨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들고,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현장에서 애로사항 많이 겪잖아요, 센터장님. 어떤 걸 느끼세요? 애로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애로사항이 딱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김재경 대표님처럼 이제 나이로 인해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미국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예. 일자리 수요가 또 그만큼 없는 거 현장에서 그게 이제 두 그렇죠.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앞에 이제 또 강의도 했는데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영업이라든지 기술 쪽으로 의뢰가 또 많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무라든지 금융 쪽 분야, 뭐 공공기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또 이렇게 일자리 수요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들으면서 많이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자, 취업 노하우, 성공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김재경 대표님,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나만의 좀 취업 성공 노하우가 뭐가 있다.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아까도 제가 성공 사례 포함시켰습니다만은 그 재취업 교육이었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라든가 그렇죠. 또 자기 경력이라든가 그래서 자신감도 또 높여줍니다. 네, 이런 것이 특별히 이제 제도약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면접을 정말 실제 면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른 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강동수 선생님은 긍정 마인드를 갖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또 뭐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나만의 성공 노하우. 예, 마이크가 잘 안 되나요? 옆에 분 거, 예. 저는 제가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네. 상대편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늘 유심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상대편이 뭐 자녀가 대학을 가는데 어떤 과를 가면 좋을까? 어떤 뭐 직업을 뭐 선택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작은 거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작은 거를 계속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식사를 많이 했어요. 네. 상대편하고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참 얻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시려면 돈이 좀 없으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식사 자주 사십시오. 예, 상당히 뭐 순대국밥 좋은 이런 거 먹어도 방법. 되잖아요. 그럼요. 저렴한 거. 예. 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식사 자주 하시면 아마 직장 찾는데 상당히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보가 바로 힘이거든요, 여러분. 인맥을 활용한 정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세요. 아마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승두 팀장님의 취업 노하우는 어떤 거였을까요?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일자리 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네. 그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협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회원사가 지금 7만여 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자료만 잘 이용하더라도 아마 매칭되는 업체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 센터를 잘 활용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무래도 조금의 어떤 팁을 얻어 가셨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또 막 직접 접하시니까요. 취업 성공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반듯한 얘기만 해서 시나리오다 만들어서 이렇게 네. 온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다 작성해서 주신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너무 네. 막 중장년 센터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중장년들의 그 취업은 80%가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한 분야에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경력이 부족해갖고 일을 못해서 취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정보를 아까 이제 뭐 또 강의하시면서도 정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보를 그걸 내꺼화하지 못해서 그거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강동수 그 선생님처럼 그 산업체 우수 강사만 해도 한 해 1,000명 이상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특히 이 지방 같은 데는 강사가 없어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뭐 50대 후반 되신 분들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일을 뭐 트리플 잡 해갖고 한두 가지 일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60이 넘어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분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어, 제가 그분한테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동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강의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시간제 일자리로 하면서 또 이제 관광 토요일 날 관광 그 통역도 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제 방송에도 이렇게 몇 번 나와서 얘기했지만 세 가지 일을 하세요. 네. 재택도 하시고 또 이제 그 풀타임으로 한번 하시고 그다음 이메일로도 또 하시고 이렇게 예.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좀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정보는 일자리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일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보는 이렇게 어떤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지만 일거리라는 거는 프리랜서라든지 재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아니면은 재능으로 하는 거라든지 일거리라는 거 어떤 활동을 사회공헌 일자리 고용부에서 하는 또 사회공헌 일자리들도 있거든요. 50세 이상.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아는 사람도 만나게 되면 정보를 그만큼 그렇죠. 제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뭐 기업 정보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행사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 모든 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아까 제도약 프로그램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승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에서 하는 해외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협회에 오다 보니까 그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28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관들 경제단체가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또 특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보가 많으면 두세 개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사회에 참여라든지 혹은 뭐, 프리랜서, 재택근무, 이런 것을 계속 활용하다 보면 뭐, 3개, 4개, 5개,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거 잘하셨어요. 서로 이렇게 안면 공유하시고요.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좀 공유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고용노동부 사무관님이 나오셨는데, 예,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중장년 취업,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앞에 김영희 센터장님이나 취업에 성공하신 분이 말씀하신 그 네. 내용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저희 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는 분이 아마 재취업에 빨리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재취업을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그간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노력이 첫 번째 필요하고 네. 두 번째로 그 구직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그 활동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그 2013년에 그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와 전직지원센터를 그 통합하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만들었고요. 현재 전국의 28개 기관이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그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특징은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경제사단체 위주로 지금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의 회원사를 그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50세 이상의 그 장년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계시다가 그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지원하는 장년 인턴 지원금, 고용 촉진 장려금을 그 통한 알선과 그리고 그 여러분의 면접 기술이라든지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약 프로그램, 그리고 구직 경험과 정보를 그 공유하는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등 장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이 그 취업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저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장년 그 일자리 희망센터의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드릴 겁니다. 꼭 새겨 들으세요. 자,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나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그 중장년 취업 이후에 취업이 사실은 끝은 아니거든요. 취업해서 적응을 못하면 또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준비해야 되고 적응해야 돼요. 적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부분도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자, 고려자연식품 홍성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중장년을 직접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만족하시나요? 예. 예.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네네. 여기 무역협회 일자리 중장년 알선 센터를 통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네. 아직 한 3개월 정도 분이 안 돼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때가 그러네요. 이릅니다. 그러나 앞에 분들은 성공 사례를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는 조금 그 반대 의견을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예. 대기업에서 뭐 연구소라든지 예. 연구소와 마케팅 생산 현장에서 한 25년간 정도 경력을 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생산과 연구 부분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단점으로는 중소기업의 조직 문화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대기업 마인드로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이런 캡을 줄이는 노력을 저나 취업자나 앞으로 꾸준히 해가야 할 부분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기업이 지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를 좀 더 공부해서 네. 적응할 수 있는 자세.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밥도 사고 그렇죠. 또 내가 먼저 접근해가는 그런 예. 노력이죠. 그럼요. 밥값이 문제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너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면접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지원자한테 눈길이 가던가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나 그러겠습니다만은 특히 중소기업은 좀 만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성과 열정과 전문성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들이 전문성 있는 것은 인정하나 중소기업의 인력 구성 요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넓은 영역에서 현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메꾸려면 열정과 책임감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오너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중소기업이 급여도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럼요. 급여라든지 승진의 기회라든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네.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또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자기 역량만 잘 펼쳐가면 인정받기가 경쟁이 덜 치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이다, 더운 밥이다, 찬밥이다 찾지 말고 지방이다, 수도권이다 이런 데 찾지 마시고 눈높이를 낮춰서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모든 면에는 동면의 양면선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실패했다고 이거 끝났구나. 또는 이게 내가 취업이 됐은 게 아주 잘 됐구나. 새옹지마의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니고 인생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사실 눈높이를 낮추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이제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하거든요. 눈높이를 낮추고 또 연봉적인 부분에서도 갈등을 참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분명히 노력을 한다면 초반에는 낮은 연봉이었지만 연봉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본인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조직에 융화하면서 오너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원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또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또 오너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홍승두 팀장님. 현재 중소기업에서 해외 영업 팀장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자기 눈높이를 낮추는 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그게 자존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 금액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일 경우에 굉장히 양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떤 그 희생이 분명히 따라야 할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금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대표이사하고 보통 이제 밀접한
또 이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제 대표이사하고 직접 그렇죠.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포장 없이 또 과장 없이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해서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을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오너가 원하는 거는 당장의 실적이고 또 직원의 입장에서는 당장 실적을 올리는 거는 어렵다라는 그렇죠. 그런 또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악순환에 또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입사할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적해서 요거는 제가 할 수 있고 요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얼마 후에 실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에스티메이션을 잘 만들어서 그 대표이사 되신 분하고 상사분하고 먼저 조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친하게 지내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다면 이해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또 구직자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기업의 대표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김재경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김재경 대표님은 이 두 가지 심정을 다 아시죠? 구직자 입장, 그리고 오너 입장을. 뭐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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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구직할 때하고 실제로 지금 경영 전문인으로 일을 할 때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저희가 재취업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경력을 그렇죠. 어떻게 그 기업의 성공에 맞추느냐, 그렇죠. 또 그 기업의 가치를 증대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면접을 했던 그분에게 나중에 네. 합격 통지 받고 한 2달 있다가 인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심정은 좀 어땠습니까? 그래, 저는 뭐 그분의 솔직한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상당히 말을 못합니다. 눌변이라고. 그 자리에서도 역시 눌변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데 뭔가 맡기면은 좀 변화를 추구할 것 같고 뭔가는 일을 낼 것 같아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적중을 시켰습니다. 저희 기술지수 회사와 같은 게 전국에 지금 현재 17개가 있고요. 네. 지금 아마 33개를 향해서 지금 설립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간에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2등을 했었는데 다시 1위 탈환을 3개월 후에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 전문가이신 센터장님, 중소기업에 적응하려면 어떤 게 중요한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예, 짧게요. 길게 할까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네. 그 중소기업 그 한 분이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장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거랑 똑같다. 근데 부부들이 살아서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살아야지. 뭐 그 사이에 뭐 이혼하고 싸우고 뭐 해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네. 그 싸우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는데 한 자기가 볼 때는 부부가 한 10년 걸리는데 중소기업은 걸려요? 최소한 5년 이상 걸리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12년도에 그 기업 한 115개 기업 설문했고요. 제가 직접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 뵙고 이제 심층 면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눈높이 이제 낮추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눈높이 낮춰라. 특히 이제 대기업에 퇴직하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마인드가 내려오기가 참 힘드는데 아까 자존심 부분 남자 자존심 꺾으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눈높이 낮춰라. 그리고 두 번째 순위 2위가 뭐냐면은 좀 아까 이제 여기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과보다는 태도하고 열정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쁠 때 그 내일 따지지 말고 임원이라고 해도 바쁘면은 박스라도 뭐 나르고 운전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 아까 강동 선생님이
그 쓰레기 비우는 거 학생일인데 네. 비우시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호감을 갖는 것처럼 그렇죠. 내일 내일 하지 말고 네. 그런 마인드 태도 이런 거 얘기했고 3위가 뭐냐면은 네. 조직 융화력이에요. 아. 그 박힌 돌 빼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리고 대표님들도 박힌 돌 절대로 건들지 않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네. 그 사람이 맞기는 하지만 기존 직원들 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기존 직원들과 또 이제 이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야단치면 금방 그만두고 안 나와버려요. 대기업은 네.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조직 융화력, 그 다음에 뭐 겸손하라, 뭐 마지막은 그 전문성을 맨 나중에 뽑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기업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아까 일이라든지 성과도 중요하지만 오너들하고의 이 융화력, 오너하고의 이 신뢰관계 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 오너가 신뢰관계 아까 얘기했지만 5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지만 네. 그 사이에 조금 마음고생이 되더라도 신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롱런에서 이혼하지 않고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너와의 융화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께도 좀 질문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질문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고용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강원복 사무관님께 작년 고용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죠? 네, 시간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저희 그 작년 고용 종합 대책은 그 작년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질 낮은 일자리의 재취업, 노후 걱정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그 중장년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재직이나 재취업, 은퇴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 주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50세 진입하는 근로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한 그 직장 생활과 경력 진로를 되돌아보고 예. 나중에 그 직장 경로와 퇴직 후의 어떤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생애 설계 서비스가 새로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퇴직 전에 퇴직 후 경력을 준비할 수 있는 전직 지원 제도에 대한 장려금인 그 인생 이모작 장려금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 그 일찍 퇴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저희들 정년 60세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 네. 임금 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요. 예. 장년 적합 직무 개발이라든지 장년 친화적 그 인사 제도를 개편하고 도입하는 그 개별 단위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리고 장년 근로자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년 인턴 그 장려금 제도를 5인 이하 벤처 기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용노동부는 이번 작년 고용 대책이 현장에서 장년 근로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속하신 거죠? 예.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중장년 재취업 토크 콘서트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한 시간이긴 했는데 너무 짧게 진행하게 돼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정보 얻으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6명의 패널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